환영합니다 여러분, 프로젝트 제프입니다. 오늘은 무려 22년 만에 돌아온 28일 후의 후속작 28년 후에 대해 한번 프로젝트 해볼 텐데요. 영화 28년 후는 새로운 3부작 프로젝트 중 그 첫 번째 영화이기에 좀비 아포칼립스 장르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더더욱 놓칠 수 없는 소식이겠죠. 그럼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28일 후의 세계관은 분노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해 삽시간에 좀비에게 점령당한 런던을 배경으로 망해버린 영국에서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치는 생존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번 28년 후는 그 당시 진압에 실패한 좀비 사태가 28년째 이어지고 있는 연장선으로 죽어가는 어머니를 치료해줄 의사를 찾기 위해 위험한 모험을 떠나는 소년의 이야기를 담고 있죠. 또한 이번 작품은 28일 후의 감독이었던 데니 보일과 각본을 맡았던 알렉스 가랜드가 그대로 참여했고 1편의 주인공이었던 킬리언 머피도 그대로 복귀하여 더욱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영화 28년 후는 2편이었던 28주 후의 결말에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1편인 28일 후의 속편으로 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영화 28주 후는 1,500만 달러의 제작비로 전세계 수익 6,500만 달러를 달성하며 흥행에 성공하기도 했고 개인적으로 명장면을 많이 남겼다고 생각할 정도로 저도 나름 재미지게 봤던 좀비물인데요. 특히 영화 오프닝에서 In the House, in the Heartbeat가 흘러나오면서 시작되는 좀비 추격신은 제가 마치 주인공의 러닝메이트가 된 것 마냥 심장이 막 벌렁거렸고 자신감과 함께 도파민이 마구 분비되어 일정 시간 동안 저지불가 상태가 되기도 했죠. 하지만 데니 보일 감독이 비판하길 영화 28주 후는 서사의 전개도 매끄럽지 않고 창의적이지도 못한 영화였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그가 28주 후에서 드러난 개연성 문제와 설정 오류 등을 해결하기 위해 당초 계획했던 3편 28개월 후를 과감히 건너뛰고 28년 후를 제작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도 있었죠. 그렇다면 영화 28년 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사태를 왜 28년 동안 해결하지 못했냐는 것입니다. 이를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분노 바이러스의 시작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었죠. 28일 후 코믹스인 28일 후 애프터매스에서 드러난 사실에 따르면 분노 바이러스는 원래 흉악범들의 폭력성을 감소시키기 위해 케임브리지 대학의 과학자 2명이 개발하던 약품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주사나 알약 형태로 개발했지만 효과가 미미했고 결국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에볼라 바이러스를 이용하는 단계까지 오게 되었죠. 하지만 성공할 것이라는 기대와는 다르게 침팬지 동물 실험 과정에서 바이러스가 변이되어 본래 의도와는 정반대인 분노 바이러스가 탄생했는데요. 이에 실망한 과학자 중 한 명은 이 실험을 동물 보호단체에 고발한 뒤 권총 자살을 택했고 그 뒤로는 영화에서도 나왔듯이 연구실에 잠입한 동물단체가 감염된 침팬지에게 물리면서 바이러스는 영국 전역으로 퍼지게 되었습니다. 28일 후 세계관 속에 등장하는 감염자들은 오직 살아있어야만 분노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었는데 엄연히 살아있는 존재라 섭취하지 못하면 56일 안에 탈진해서 죽거나 아사한다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또한 영장류를 제외한 동물들은 감염되지 않고 오직 체액을 통해 전파되기 때문에 생존자들이 그들과 접촉 없이 버티기만 한다면 이 사태는 충분히 자연정화될 수 있었죠. 그래서 제가 28년 후 배경에서 왜 아직도 좀비 사태가 진행 중인가에 대한 의문을 품었던 것인데 현재로서는 바이러스가 살아남기 위해 진화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여기 유출된 촬영 현장을 보면 좀비들이 나체로 활보하고 있다는 것을 포착할 수 있었는데 이 단서는 그들이 감염된 지 꽤 오랜 시간이 흘렀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었죠. 그리고 그들 몸에는 상처가 많았지만 정작 정상인처럼 전혀 야위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번 작품에서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몇 군데의 커뮤니티가 존재한다고는 했지만 의사가 없어 어린 소년이 직접 좀비 세상에 뛰어들 정도로 인간 한 명 한 명이 중요한 시대가 되었는데, 그런 세상 속에서 좀비가 인간들을 폭식하며 저렇게 모두가 건강한 체격을 유지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을 겁니다. 전작인 2815와 비교해봐도 아무것도 못 먹어 탈진하고 말라가는 좀비와는 확연한 차이가 있었죠. 28년간 바이러스가 진화해온 것이 맞다면 반대로 1편의 주인공이었던 짐은 어떻게 28년 동안 살아남았던 것일까요? 첫 번째는 짐이 분노 바이러스 항체를 가지고 있다는 가설입니다. 사실 이 설정은 28주에서 먼저 쓰인 설정인데 설정 자체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죠. 이 편의 문제는 복균자라는 설정을 오직 안전지역 사람 모두를 감염시키기 위한 장치로 쓰였다는 것과 그런 핵폭탄급 위험이 있는 복균자에 대한 감시가 작품 속에서 거의 없다시피 했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번 작품이 새로운 3부작 시리즈인 만큼 만약 짐이 항체를 가지고 있다면 분노 바이러스를 제거할 수 있는 인류의 구세주 역할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설은 바로 그가 영국 북부 어딘가에서 숨어 생활한다는 것입니다. 애초에 이번 작품의 촬영지가 잉글랜드 북부의 노썸벌랜드주이기도 하고, 이번 작품에서 의사역을 맡은 배우 랄프 파인즈가 밝힌 인터뷰에 따르면 주인공 소녀는 아픈 어머니를 이끌고 아름다운 영국 북부 지역을 통과한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그는 그들이 숲과 언덕에서 숨어있는 감염자들과 마주한다고 했죠. 즉 이번 작품의 배경은 런던 같은 대도시가 아니라 숲이 울창하고 인적이 드문 시골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1편에서 짐이 런던에서 깨어나 우여곡절 끝에 맨체스터까지 이동했던 것을 생각해보면 그가 결말에서 구조 헬기를 타고 북부 지역의 안전구역으로 이동했을지도 모르죠. 또한 유출된 현장 사진에는 수염을 기른 에런 테일러 존스의 모습과 군인 역을 맡은 스웨덴 배우 에드빌 리딩의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어깨 부분을 자세히 보면 그가 나토군 소속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나토군은 유럽과 북아메리카 지역 32개의 국가가 협약한 북대서양 동맹기구로 이미 28주에서는 꽤 비중 있게 등장했었는데요. 이 편에서는 나토군의 지원으로 인해 영국이 다시 제 모습을 찾는 듯 했죠. 물론 이번 작품에서 미국이 다시 등장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일단 출연진들만 보더라도 유럽 출신 배우들로 전부 구성되어 있고 28년 동안 분노 바이러스가 영국 내에서만 머물지 않고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면 다른 나라를 신경 쓸 틈이 없었을 테니까요. 자, 이렇게 오늘은 22년 만에 기적처럼 돌아온 좀비 아포칼립스 영화 28년 후에 대해 한번 프로젝트 해보았는데요. 놀랍게도 28년 후 유니버스는 새로운 3부작 중 이미 2편까지 촬영을 마친 상태라고 하며 1편은 2025년 6월 북미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1편의 제목이 28년 후라면 2편의 제목은 280년 후, 3편의 제목은 28세기 후가 되는 건 아니겠죠?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후속작들의 제목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번 영상도 아주 재미지게 보셨다면 구독과 따봉 종소리까지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컴백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따따따따따.